안녕하세요. 푸른 바다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는 섬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생각만 해도 그림 같죠? 바로 우리가 꿈꾸는 낙원, 오세아니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낙원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우리가 낙원하면 딱 떠올리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진 이 산호초는요, 그냥 예쁜 지형이 아니에요. 이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살아있는 단일 생명체, 바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만약 이 낙원이 통째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 눈부신 풍경 뒤에 숨겨진 그림자, 그러니까 이 지역이 마주한 거대한 위협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세아니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푸른 바다일 텐데요. 근데 이 지역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극과 극의 공존이라는 점입니다. 진짜 완전 반대되는 모습들이 한데 섞여 있거든요. 메마른 사막에서부터 울창한 열대우림까지 그 놀라운 다양성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보세요. 왼쪽에는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건조한 대륙, 바로 호주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에메랄드빛 바다에 둘러싸인 정말 푸르른 수천 개의 섬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같죠? 바로 이 두 모습이 함께 존재하는 곳, 거기가 바로 오세아니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넓고 다양한 지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도를 한번 펼쳐볼게요. 크게 세 개의 문화권으로 나누어 보면 복잡해 보이던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오세아니아 하면 호주나 뉴질랜드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 외에도 정말 수천 개의 섬들이 있거든요. 이 섬들을 크게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그리고 폴리네시아. 이 세 가지가 문화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영역들입니다. 이름들도 참 재밌어요. 각각 다 뜻이 있거든요. 멜라네시아는 검은 섬들이라는 뜻이고요. 미크로네시아는 작은 섬들, 그리고 하와이부터 뉴질랜드까지 거대한 삼각형을 그리는 폴리네시아는 많은 섬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곳일지 감이 오죠. 자, 그런데요. 태평양에 있는 수많은 섬들이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 보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태어난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화산 활동으로 불쑥 솟아오른 높은 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산호가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진 낮은 섬이에요. 표를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높은 섬은 화산재 덕분에 땅도 비옥하고 물도 풍부해요. 반면에 낮은 섬은 산호초 위에 만들어진 거라 지대가 낮고 땅도 척박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낮은 섬들이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겁니다.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어떻게 높은 섬이 낮은 섬이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처음엔 화산 활동으로 높은 섬이 불쑥 생겨나요. 그럼 그 주변으로 산호초가 자라기 시작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화산은 점점 가라앉고 침식되는데 주변의 산호초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결국 화산은 완전히 사라지고 고리 모양의 산호초만 남게 되는데 이게 바로 환초, 즉 낮은 섬이 되는 겁니다. 정말 자연의 신비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고립 때문에 지금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에 치명적으로 약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호주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호주는 다른 대륙과 분리된 채로 수천만 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포유류와의 생존 경쟁 없이 유대류, 그러니까 캥거루나 코알라처럼 주머니가 있는 동물들이 마음껏 번성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지금 호주 포유류의 83%가 오직 호주에만 사는 고유종이 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평화롭던 고립된 낙원에 외부 포식자가 나타나면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화물선에 섞여서 우연히 괌으로 들어온 이 갈색 나무뱀. 천적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면서 괌에 살던 토종새들을 거의 다 멸종시켜버렸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괌 숲의 일부 지역에서는 1제곱마일, 그러니까 약 2.6제곱킬로미터 안에 무려 1만 마리가 넘는 갈색나무 뱀이 살고 있다고 해요. 1만 마리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새소리가 사라진 숲의 침묵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외래종의 침입은 안타깝게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 오세아니아라는 이 낙원 전체를 뿌리채 흔들고 있는 더 복합적이고 거대한 환경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속 풍경은 정말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섬들은 20세기의 가장 어두운 유산 중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미국과 프랑스가 이곳 태평양에서 수백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거든요. 그 결과 이곳에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방사능 오염과 주민들의 고통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지하 자원 역시 축복인 동시에 저주가 되기도 했습니다. 철광석, 금, 인광석 이런 자원들을 캐내기 위한 대규모 광산 개발이 호주나 파푸아뉴기니, 특히 나우루 같은 나라의 땅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이런 파괴가 있었던 거죠. 바다 방만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는 저 바닷속 깊은 곳의 낙원마저 무너뜨리고 있어요. 바다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그 아름답던 산호들이 하얗게 죽어가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1985년 이후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산호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이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협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실존적인 위협은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이 문제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키리바시나 투발루 같은 저지대 섬나라들은 나라 전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건 단순히 땅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 역사, 문화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오세아니아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싸움의 방식은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이 두 사진이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호주 같은 경우는 아직 석탄 같은 화석연료 경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좀 더딘 편이에요. 반면에 뉴질랜드는 수력이나 지열 발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나라 중 하나죠. 특히 키리바시나 투발루처럼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선진국들을 향해서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역사적인 책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섬나라들은 나머지 세계를 위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점점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전 세계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질문은 오세아니아만의 것이 아닙니다. 점점 차오르는 바다 앞에서 이 연약한 낙원을 위한 우리의 책임은 과연 무엇일지, 그 답을 찾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